부가가치세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머릿속에 담을 건데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실무나 또 자격증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자,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뭐를 빼준다?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출세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전부 다 공급가액 10%를 곱한 것을 우리가 이제 매출세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공급가액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순매출액이다 또는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대손세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무슨 신고 때? 확정 신고 때 우리가 이제 받고요. 법적인 요건이 갖춰졌을 때,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에 대해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세액 공제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돌려받았으면 다시 우리가 원위치에서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매입세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급가액의 10%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납부세액을 한 상태에서 경감이라든지 또 미환급세액이 있다거나 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불성실이나 납부불성실 같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산세가 부가 가산이 되겠죠.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들어간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들 있었죠. 대손금이라든지 판장금 또 하자부전금 같은 경우. 자, 그 다음 이제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세표준에다가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운송비, 하역료 또 이런 거 포함하지 않는 것, 연체이자 또 순매출액, 매출 할인, 매출의 누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도 많이 나온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업자별의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거를 한번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일반과세자잖아요, 모두가. 그러면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를 사와서 40만 원에 팔았다. 예를 들면 세액은 10%니까 4만 원에서 만 원만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만큼 유통하면서 버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납부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영해세율자는 너가 이 수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에 대해서 다 환급해 주겠다. 이게 이제 완전 면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해세율을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영해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 면세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영해세율은 적용을 하지만 또 마찬가지 이 면세업자는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자체. 신고도 안 하고요. 납부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면세업자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구매하면서 매입세액을 냈을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를. 그죠? 이것은 누가 부담하냐? 당연히 면세업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면세업자가 부담을 하면서 제품의 가격에 원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산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납부세액이 없는 거죠. 신고 납부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분 면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불완전 면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에 관련돼서 볼 건데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확정신고. 그러면 1년에 몇 번? 2번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2번의 신고가 회사가 부가세 신고를, 자, VAT 신고를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했을 때 우리가 1년에 2번 확정신고 때 2만원 공제받는 거죠. 2번. 그죠? 그래서 2만 원을 공제받아요. 만 원씩 자, 2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만 원을 공제받는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세무서 사무실을 통해서 신고를 한다. 이거는 직접 신고한 게 아니니까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공제받을 수 없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뭘로 처리한다? 자비고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우리가 이제 발행 공지가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매출액 10억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법인은 당연히 제외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도 이 신용카드 매출에 해당하는 공제가 안 됩니다. 법인은 무조건 안 되고 개인 중에서 알겠습니까?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10억을 초과할 때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연간 1,000만 원까지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가 있죠. 그래서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법인은 해당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개인 사업자예요. 이것도 개인 사업자인데 10억이 초과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간이가세자 있죠? 공급대가가 우리 4,800만 원 이하인 자, 자 이런 사람들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건수에 대해서 200원씩, 그래서 연간 100만 원 한도까지만 공제해주겠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에 대한 환급 절차. 자, 예정 신고와 납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정 신고 기간 종료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개인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에 의한 징수를 하고요.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세 징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자,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자, 그 다음에 예외가 있죠.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들 예정 신고를 한다는 거. 자, 확정 신고 시에만 적용되는 거. 대손세액은 우리가 공제받으려면 확정 신고 때만 한다고 그랬어요. 또 일반적인 환급, 또 가산세, 재계산하는 거, 또 전자신고, 자체 신고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정 신고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급이다라고 하는 건 돌려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30일 이내에 돌려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환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조기 환급 같은 경우는 15일 예정 신고 기한이나 확정 신고 기한 또는 경과 후 15일 빠르게 받는 거죠. 왜냐하면 영세율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처음에 초창기에 인테리어라든지 또 직기비품 이런 거를 구매하면서 자금 부담이 오잖아요. 이런 사업자들한테 국가는 빨리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환급해 주겠다. 얘는 30일 이내에 환급해 주겠다. 요 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간이과세자. 자, 간이과세자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자,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 1억 400만 원 이하라고 했어요. 서부터 직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누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를 발행할 수 있다? 그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 대가가 자 4,800만 원 이하인 자는 발행할 수 없죠.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면 법인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자, 이런 사람들은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합계가 이상인 1억 400만 원 이상인 사람들, 또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매출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간이과세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사람들, 뭐 광업이나 제조, 도매업 볼륨이 크잖아요, 그죠? 변호사나 세무사, 전문직인 사람들. 그 다음에 과세 유흥 장소,
또 간이과세 배제 업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둘 간의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알아두시는데,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일반과세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는 거지만, 이 간이과세자는 이 과세표준에다가, 즉 공급가액이잖아요. 여기 공급가액 곱하기 업종별 부과율이 있어요. 그래서 0.3 거기 곱한 데다가 10%를 적용하니까 아무래도 간이과세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업종별 부과율이 있다는 거, 거기에 10%를 적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입세액은 10%를 공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매입액에 우리가 업종별, 아까 이 부과율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를 해 준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업자가 해당이 되고요. 배제 업종 이외의 업종이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해서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하는데, 우리 일반과세자는 1기와 2기로 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뭐 부가세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과세자의 면세 사업자는 포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 그만둘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그냥 일반과세자 그 자체니까 하는 거고, 일반과세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이하인 자는 발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업종 제한 없이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그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이 부분은 우리가 세무 2급에서 다룰 거예요. 자, 대손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런 그 간이과세자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거. 자, 면세제도가 없어요. 뭐 하지만 이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부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되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니까 그죠. 영세율을 적용을 하지만 자, 적용은 가능하지만 환급은 안 된다는 거. 이런 그런 혜택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나중에 이제 일반과세자로 돌아서는 그런 부분이죠. 매출액이 커지고 이런 부분에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가 전산액의 1급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세무 2급에 관련된 부분은 명세서 들어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이론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